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은 지가 벌써 한 두세 달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그렇게나 시간이 지났다니.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메이크업이니만큼 스킨케어까지 같이 해볼 건데요. 제 피부가 지금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매 영상 찍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이러면 또 댓글이 달리겠죠? 아닌데요 언니? 피부 오늘 너무 괜찮은데요? 피부 컨디션 완전 좋은데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실 텐데 제가 한 5일 전에 요거트를 만들고 남은 유청으로 팩을 했다가 역대급으로 뒤집혔었어요, 피부가. 여기 이렇게 흉터 남은 거 보이시죠? 여기 눈썹이 이 부분이 이거는 여드름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한 수포 같은 것들이 엄청 났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나고 볼 피부에도 완전 우둘투둘하게 피부 결이 완전 망쳐졌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피부가 안 좋을 때는 영상을 찍지를 못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우울해서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피부가 일단 너무 아프고 이랬었는데 겨우겨우 5일 만에 이렇게 진정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회복기예요. 수포가 생겼던 것들이 다 가라앉고 피부가 회복되면서 각질이 되게 뿜뿜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또 무색하게 오늘따라 피부 컨디션이 또 너무 좋아요. 이게 아마 어제 했던 팩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넘버즈인에서 팩이 새로 나왔는데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좋아. 그래서 성분을 좀 보니까 일단 편백수랑 어성초 추출물이랑 이렇게 저한테 원래 좀 잘 맞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1번 수분 흠뻑 스파광 산림욕팩. 발음이 어렵네. 이렇게 회복기에는 저한테 맞는 성분을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많은 화장품을 써왔잖아요. 그래서 좀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들이 뭔지 이걸 좀 따져보시면은 이렇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하는 걸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연에서 추출된 성분들 중에서는 어성초나 쑥 같은 이런 풀에서 나온 그런 성분들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그리고 화학 성분들은 일단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저 피부에 일단 반응 가요. 중박은 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히알루론산마다 다른데 조금 많이 가리는 편? 그리고 또 뭐 있지? 지금은 딱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좀 안전빵인 성분들로 스킨케어를 구성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피부 결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여기 각질이 진짜 뿜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물리적 자극이나 화학적 자극이나 그런 자극을 주면은 피부가 언제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닥토를 앰플로 하려고요. 웰라쥬 리얼 히아루로닉 블루 앰플. 이런 앰플을 화장솜에 묻혀서 토너 대용으로 써줄게요. 앰플이 토너보다 약간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각질을 좀 더 꾹꾹 눌러주기가 더 적합하더라고요. 제가 히알루론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리거든요. 어떤 것들은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웰라쥬 히알루론산은 워낙 제 피부에 잘 맞아서 그 전에도 그 원데이 키트도 진짜 제가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이 앰플도 그거랑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데 웰라쥬가 만든 히알루론산은 제 피부에 진짜 다 잘 맞는 편이에요. 웰라쥬가 워낙 히알루론산 맛집이잖아요. 싹 약간 누르듯이 한번 닦아내줬습니다. 아 진짜 오늘 피부 컨디션 진짜 좋네. 이렇게 회복기일 때는 저는 수분감 위주로 성분들을 많이 써요. 이 히알루론산도 수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피부에 빵빵하게 수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 회복기에는 진정 성분들 어성초나 쑥을 사용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피부가 뒤집히기 전에 그 단계 때 진정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컨디션일 때 절대 쓰지 않는 게 비타민 관련된 성분들. 제가 비타민은 컨디션 안 좋을 때 쓰면은 바로 피부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낫고 있는데 갑자기 미백을 위해서 비타민을 쓰거나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앰플을 한 번 더 발라줬고 저는 또 한 번 발라주겠습니다. 이 앰플이 진짜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눈물 아니고 앰플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겹쳐 발라도 피부가 다 쏙쏙 먹어요. 그리고 이럴 때 제가 건성이지만 유분감이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피부가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 유분이 겉도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찾게 되는 게 세라마이드 관련된 성분이에요. 세라마이드는 수분 성분들 중에서 조금 약간 묵직하다 그래야 되나? 밀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오늘은 마몽드의 프리바이오틱스 세라마이드 크림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백예린 씨가 핑크 머리를 하고 이 크림 화보 찍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너무 예쁘던데? 백예린 씨랑 마몽드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진 크림이라고 해요. 백예린 씨도 그 전부터 마몽드의 보습 크림을 엄청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린과 나의 공통점을 찾았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크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둥이? 입구 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피부에 쓱쓱 바르기 좋습니다. 이름부터가 프로바이오틱스 세라마이드 크림이잖아요. 이 두 성분이 주 성분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피부에 바르면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유청 가지고 팩을 했죠. 나는 유산균이 몸에 좋으니까 피부에 바르면 무조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 만든 그 팩은 아주 큰 폭탄을 안겨주었죠. 이렇게 녹차나 유청과 같은 천연 성분들을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발라서 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피부가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녹차가루로 만든 스킨팩은 진짜 잘 맞거든요. 근데 유청은 나에게 똥을 줬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마몽드 크림으로 대체를 하려고요. 진짜 신기한 게 유청으로 뒤집어진 피부인데 얘 바르고 피부가 괜찮아졌어요. 웃기죠? 얘가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가고 세라마이드가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세라마이드가 살짝 되직한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르기에도 너무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얘가 세라마이드 크림들 중에서도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속은 되게 촉촉한데 겉은 엄청 산뜻한 그런 크림? 이게 뭐 7겹 세라마이드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너무 촉촉해. 제가 진짜 극건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촉촉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크림 제형이 되게 요거트같이 좀 마일드한 그런 타입이라서 호불호 안 갈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텍스처 같아요. 3월 한 달 동안 이거 구매하면 백예린 씨랑 콜라보한 핸드크림까지 다 증정을 한다고 해요. 이거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놓을게요. 선크림은 전부터 잘 쓰던 슈레피 선시티브 마일드 선크림. 얘는 많이 보여드려서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조금 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스킨케어에서도 충분히 말이 많았지만 제가 엄청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그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품들이 많아서 할 말이 많네요.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빠르게 스킵해서 베이스를 안 가지고 왔네. 오늘 베이스로는 요거 바를 거예요. 아이오페 에어 쿠션의 원조. 얘네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커버 타입이고 이건 촉촉한 타입인데 커버 타입은 제가 며칠 써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촉촉한 타입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 커버 타입의 사용기를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밀착이 잘 돼요. 근데 약간 제 피부에서는 조금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촉촉 타입이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아, 이 에어 쿠션 향 오랜만이다. 오, 오늘 제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잘 살리네. 이거 만약에 커버 타입 썼으면 이게 싹 덮였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광이 이렇게 좀 잘 살아나네. 오, 헉! 완전 마음에 들어.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어제 커버 타입을 썼을 때는 여기 각질이 막 지금 뿜뿜하는 부위가 다 좀 떴었거든요. 얘는 그 각질이 부각되지 않고 이렇게 싹 잘 눌려졌습니다. 역시 원조네. 좋네, 좋아. 건성분들 뉴 에어 쿠션? 이거 촉촉한 타입 강추합니다. 진짜 너무 괜찮네. 보타니티 플라붐 더마 컨실러. 약간 여기 얼룩덜룩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싹싹싹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코끝도 빨갛더라고요. 왜 그렇지? 다음 메이크업 에버 UHD 파우더.
이거 되게 유명템인데 저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브러쉬를 많이 타더라고. 이거는 로안나라는 브랜드 브러쉬인데 훌렁훌렁 되는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되게 많아요. 이런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차곡차곡 바르니까 피부 표현이 예쁘더라고. 사실 그 전까지는 얘가 그렇게 좋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제서야 얘를 진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다른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갑자기 훅 텁텁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브러쉬랑 양 조절하는 그런 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광은 살리고 외곽이랑 이런 부분들은 좀 광을 죽여줬습니다. 다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 약간 꾸안꾸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연한 컬러의 쉐이딩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눈썹은 꾸안꾸 느낌이니까 파우더 타입이랑 펜슬 타입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파우더 타입은 스톤브릭 3in1 아이브로우 디파이너 다크 브라운에 중간에 있는 파우더 타입만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눈썹 아래를 쭉쭉쭉 뒷부분도 슥슥슥 파우더 타입으로 전체적으로 채워주고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카카오 브라운. 치카이치코 브로우 되게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썼어. 제가 눈썹 제품은 한번 꽂히면은 그걸 진짜 주구장창 다 쓸 때까지 사용하는 편이라서 요즘은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싹 깔끔하게 채워졌죠. 눈썹 여기 앞머리 부분은 펜슬로 안 건드려도 지금 자연스럽게 괜찮으니까 뒷부분에 빈 부분을 채워주겠습니다. 제가 눈썹모가 되게 굵고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넣은 것들이 보이면은 너무 거슬려서 그냥 아예 뽑아버리는데 그 뽑아버린 부분들이 이렇게 빵꾸가 빵빵 뚫리는 거죠. 근데 또 안 뽑자니 얘들이 너무 억세서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뽑아주긴 해야 돼요. 제 눈썹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브로우 쉐이퍼를 사용할 건데 제가 이 라카의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화보가 진짜 미쳤어요. 이종원 씨가 그렇게 섹시한지 나는 처음 알았네. 이종원 씨랑 라카 그 조합 너무 좋아요. 너무 섹시해요. 이종원 씨가 그 화보에서 썼던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밸런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잘 쓰던 이거는 투명한 타입. 안 보이죠? 이 투명한 타입이고 얘는 이런 브라운 색깔이에요. 여기가 원래 기존에 쓰던 거, 이건 새로 나온 거. 망했다. 여러분 어떡해요? 나 지금 사고 친 것 같아. 이거 두 개 모를 거꾸로 넣어버렸어요. 투명한 거를 소를 브라운에다가 넣어버리고 브라운의 소를 또 투명한 거에 넣었어. 아 망했어. 얘도 브라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제 눈썹모가 진짜 굵은데 이 컬러가 잘 안 입혀지거든요? 얘는 잘 입혀질까 모르겠네. 괜찮네? 거울로 봤을 때는 컬러가 입혀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싶었는데 카메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네! 괜찮네! 이 라카 브로우 쉐이퍼를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그 결 고정이 되게 잘 돼서였거든요. 그랬는데 커버까지 잘 돼. 또 눈썹모가 워낙 굵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께감 있게 발리면은 눈썹이 짱구 눈썹이 돼요. 컬러는 밝아져도 약간 눈썹에서 묵직한 느낌이 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컬러도 밝혀주면서 결 고정까지. 괜찮다 이거. 완전 괜찮은데 이거? 오, 이 투명이 갈색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갈색 컬러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은데? 오늘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눈화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컬링을 해줄게요. 역시 눈썹을 잘 그려놓으면 속눈썹을 컬링만 해도 뭔가 화장이 이미 80%는 완성된 느낌이에요. 그래도 섀도우도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눈화장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렌딩 아이즈 로지 브라운입니다.
이거는 뉴트럴 브라운이랑 같이 나온 건데 이거는 쿨톤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핑크핑크 복숭아빛 그런 색깔이고 이거는 가을 웜톤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약간 덜 구운 토스트 느낌? 저는 이 핑크핑크한 로지 브라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 구성이 너무 괜찮은 게 베이스 잡아줄 밝은 컬러도 있고 적당한 음영 컬러도 있고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할 펄도 있고 짙은 브라운 컬러도 있어서 이거 하나만 챙겨 다니면은 그냥 메이크업이 다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밝은 컬러들을 블러셔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런 엄지손가락만한 브러쉬들 있잖아요. 이걸로 블러셔 쓰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윗줄 중앙에 있는 밝은 컬러 이걸로 눈두덩이를 싹싹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컬러가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눈두덩이 톤 정리하기 딱 좋은 컬러더라고요. 블러셔를 쓸 때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사용하면 진짜 예뻐요. 그 다음에 이 음영 컬러랑 여기 살짝 로지한 컬러랑 이거를 믹스해가지고 음영을 아주 조금만 넣어볼게요. 눈에 색감이 또 너무 많이 보이면 눈이 좀 텁텁해 보이거든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눈에 컬러감이 많이 보이는 메이크업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투쿨포스쿨 팔레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처럼 은은하고 무드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사용하실 만한 팔레트예요. 약간 뭉게뭉게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리고 가장 짙은 브라운 컬러. 이 컬러도 그렇게까지 진한 브라운이 아니거든요. 다른 팔레트에 있었으면 이것도 음영 컬러였을 거예요. 이 정도 컬러인데 얘가 너무 진하지 않아서 이 팔레트의 그 컨셉 있잖아요. 그 무드 있는 느낌. 그게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역이 넓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뭉게뭉게하게 눈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이었을 텐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아이라인을 사용을 해요. 요즘 이 제품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디칸의 올 워터프루프 펜슬 코코아 밀크티랑 우유 밀크티 이렇게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랑 밝은 상아색의 펜슬이에요. 얘가 일반적인 브라운 아이라이너에 비해서 색깔이 엄청나게 연하거든요. 이게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이런 연한 브라운 컬러로 눈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뒤쪽 부분만 살짝 이렇게 섀도우 칠하듯이 채워요. 컬러가 워낙 연해서 이렇게 섀도우랑 자연스럽게 섞이죠. 눈 아래쪽도 여기 점막을 벗어나서 여기 밑에 살 부분을 살짝 채워줘가지고 눈 크기를 좀 확장을 시켜줘요. 이제 눈이 살짝 텁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아까 우유 밀크티 이 밝은 상아색 컬러로 점막에 살짝 칠해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살짝 닦아내요. 약간 또렷함이 달라졌죠? 마스카라는 네오젠 마스카라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스카라 사용하면은 속눈썹이 살짝 처지는 느낌은 있는데 이 메탈 솔 덕분에 균일하고 깔끔하게 발리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윗속눈썹이 좀 처진 거는 붉고데를 해주겠습니다. 립은 이 셀프 뷰티의 글로시 롱 레스팅 립 틴트 404호 피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제 화장대에 되게 오랫동안 있던 친구인데 제가 발라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바르지 하고 보다가 얘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발라봤는데 이렇게 예쁜 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싶어가지고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촉촉한 타입이고 이렇게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약간 브릭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무화과가 생각나는. 이게 제 입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핑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직후보다는 바르고 좀 지나서가 제일 예뻐요. 근데 제형도 되게 괜찮고 입술이 되게 편안해서 자주 쓰고 있어요.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하고 손에 묻은 거를 그대로 블러셔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꾸안꾸 메이크업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좀 클래식한 셔츠나 셔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집게핀으로 대충 휘뚜루마뚜루 샥 찝어준 다음에 여기 앞머리 포인트. 앞머리가 이렇게 부스스하게 나와 있어야 돼. 정갈하면 안 돼요. 부스스한, 메시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귀걸이로 액세서리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는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셔츠가 탁 파여졌는데 목걸이를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